이번 강의에서는 구조체와 이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를 알아볼 건데요. 구조체를 작성하고 그 내부의 프로퍼티 혹은 메소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와 비슷한 클래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넘 타입을 만들고요. 이넘 타입에 어떻게 원소를 작성하는가 그에 대한 타입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내부의 타입을 작성하는 방법, 중터 타입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에서는 클래스로 만듭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루는 데이터, 그 다음에 행위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고 클래스 안에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만들죠.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이 클래스의 대안으로 구조체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체 안에도요, 이넘 타입에도 이제 메소드를 만들고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앞에 스트럭트를 붙이게 되고요. 그 뒤에 구조체에 대한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있는 코드는 이제 좌표를 다루기 위한 X좌표와 Y좌표를 다루기 위한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한 코드가 됩니다. 포인트 스트럭트가 있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프로퍼티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안에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만든 것과 똑같은 그런 코드가 되죠. 그럼 구조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정의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객체를 만드는 방법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구조체의 경우에는 뭐가 더 있냐? 구조체 내부에 작성한 프로퍼티를 자동으로 초기화시켜주는 메소드가 이니셜라이저가 만들어지게 돼요.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프로퍼티를 어떻게 선언했느냐 그 개별 프로퍼티들을 초기화시켜주는 이니셜라이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X값에는 3, Y값에는 5로 초기화시켜주는 이런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조체도 이제 초기화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코드를 짰습니다. 이번에는 X, Y 두 개 선언했는데 옵셔널 타입이 아니고요. 초기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역시 클래스라면 무조건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는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했던 개별 프로퍼티를 초기화시켜주는 이니셜라이저는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라미터가 없는 이런 이니셜라이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겠죠. 왜냐? x, y 값을 초기화시켜줄 수 없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만 다루는 상황이 됐다 싶었을 때는 클래스보다 구조체가 좀 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니셜라이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니셜라이저 만들었습니다. 스트럭처 init에서 만듭니다. 이니셜라이저 만드는 방법도 클래스와 많은 부분이 유사한데요. 조금 더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nit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프로퍼티를 초기화시켜주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만들고 나면은요. 스위프트가 구조체에게 주는 친절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니셜라이저 규격에 맞게끔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별도로 x, y 값을 초기화시켜주는 이런 이니셜라이저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니셜라이저를 만들게 되면은 해당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만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조체 초기화시켜주는 이니셜라이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이니셜라이저 아까 봤듯이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지 않고도 자동으로 프로퍼티를 초기화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수동으로 이니셜라이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도 구조체도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와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인 경우에는 구조체인 경우에는 상속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 클래스로 초기화 위임하는 코드를 짤 필요가 없어요. 즉 슈퍼.init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인 경우에는 컨비니언스라는 키워드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제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저 비슷하긴 한데요. 굉장히 단순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통해서 구조체 이니셜라이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체를 하나 선언했고요. 여기에 초기화가 필요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물론 이니셜라이저가 없어도 되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 만들었습니다. 값을 받아서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가 됩니다. 이번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앞에 컨비니언스를 붙이지 않고 그냥 in만 만들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 이용해서 초기화 시켜주도록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니셜라이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조체의 프로퍼티와 이제 어떻게 초기화되냐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봤고요. 구조체에 만들어진 프로퍼티를 수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에 만든 프로퍼티는 초기화 메소드 이니셜라이저에 의해서 값을 초기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 객체를 만들고요. 구조체 외부에서 프로퍼티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구조체 내부에 만든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mutating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 내부에서 프로퍼티를 수정하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 메소드 선 앞에 mutating 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코드를 통해서 구조체 내부의 프로퍼티 값을 바꾸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라는 구조체가 있고요. x, y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move2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x, y 파라미터로 입력받은 값을 토대로 x, y 값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요, 컴파일러가 에러를 냅니다. 구조체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를 메소드를 통해서 수정하려고 할 때는 앞에 mutating이라고 붙여줘야만 가능합니다. 이 mutating이 붙어 있다면 구조체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를 값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조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mutating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 array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array라는 구조체 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맵, 리버스, 필터 이런 종류의 메소드가 제공됩니다. 맵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배열에 있는 각 원소별로 원소에 파라미터로 넣은 클로저를 토대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게 맵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리버스는요, 배열에 있는 각 원소를 역순으로 만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게 리버스라는 함수가 됩니다. 이런 함수는요, 앞에 mutating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이 함수를 보고 이 함수는 원래 배열의 값을 바꾸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A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PI는 앞에 mutating이 붙어 있습니다. insert, remove 어떤 함수죠? 원래 배열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함수가 되고요. 특정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는 함수가 되죠. 뭘 알 수 있느냐? 원래 배열에 있는 값을 바꾸는구나. 배열에 있는 원소를 추가하거나 배열의 원소를 삭제하는구나. 배열에 있는 내용을 바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봤을 때 mutating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에도 이제 스테이틱을 이용해서 이제 타입 메소드와 이제 타입 프로퍼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와 똑같죠? 메소드를 만들 때 앞에 스테이틱을 붙여주면 되고요. 프로퍼티 만들 때 앞에 스테이틱을 붙여주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의 사용어가 똑같습니다. 스트럭처 타입을 작성하게 되고 바로 점 이용해서 메소드와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구조체에서 우리 충분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초반에 이제 클래스와 구조체 서로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 구조체, 클래스 모두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죠.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있었죠. 물론 구조체의 초기화는 훨씬 간단했습니다만 객체를 초기화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이슈가 됩니다. 이번엔 차이점입니다. 클래스는 있지만 구조체 없는 부분 뭐냐? 상속입니다. 클래스는 상속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이슈도 있죠. 구조체는 상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RC는 레퍼런스 타입에만 적용하게 되는데 구조체는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고 밸류 타입이다 보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ARC는 클래스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구조체 두 개의 차이는 레퍼런스 타입과 밸류 타입이라고 있었는데요. 클래스는 레퍼런스 타입이다 보니까 ARC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봤었던 약한 참조 있죠? weak를 이용한 프로퍼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구조체 같은 경우는 밸류 타입이다 보니까 weak를 이용한 ARC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코드 있죠? 타입을 구조체로 만들어 보면 이러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 구조체는 밸류 타입이다 보니까 weak 혹은 unowned와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과 밸류 타입으로서 발생하는 차이점입니다. 객체를 대입할 때 클래스 같은 경우는 다른 참조에 대입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참조가 복사가 됩니다. 즉 객체는 하나가 되고요. 레퍼런스 카운트 하나만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구조체 같은 경우는요. 다른 참조에 대입하게 되면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lass,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다른 참조에 의해서 대입하게 되면은 이러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메모리 관리하는 데서 봤었죠. 레퍼런스 카운트는 하나 증가하죠. 객체는 하나만 있습니다. 구조체 같은 경우는요. 객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참조에서 대입하게 되면 이때 복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입니다. 객체를 만들었죠. 또 다른 참조에 의해서 객체를 참조했습니다. 이러면 객체는 하나만 있고요. 참조만 두 개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의 값을 바꾸게 되면은 또 다른 객체에서 접근했을 때 역시 같이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의 객체를 두 개의 참조가 공유하는 상태가 되죠. 구조체의 경우입니다. 구조체를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트럭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객체를 만들었고요. 또 다른 참조로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참조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값을 바꾼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 타입 같은 경우는 객체가 복사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스위프트에 있는 밸류 타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타입이 클래스를 빼고 다 밸류 타입이 됩니다. 인티저, 더블 타입 봤었죠? 스트링과 캐릭터. 그 다음에 배열, 딕셔너리, 셋 같은 타입도 전부 다 밸류 타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어에서는 주로 배열이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타입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전부 다 밸류 타입으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와 이넘도 역시 밸류 타입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클래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 구조체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내가 iOS나 macOS용 앱을 만들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NS 오브젝트나 셀렉터 문제에 의해서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개발자 컨퍼런스 WWDC를 가게 되면은 POP라고 부르는 프로토콜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이야기했고요. 거기서는 구조체, 그 다음에 프로토콜 이용해서 만드는 새로운 클래스 기반의 객체 저장 대신 프로토콜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활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토콜을 다룰 때 프로토콜과 익스텐션을 이룰 때 더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구조체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클래스 대신 대안으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 이넘 타입입니다. 열거형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열거형 같은 경우는 정의한 원소 중에 한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게 열거형이 되죠. 이넘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넘 타입 정의할 때는 이넘 타입 이름을 작성하고요. 개별 원소를 작성합니다. 케이스를 이용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개별 케이스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처럼 하나의 케이스 안에 여러 개의 원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넘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넘을 사용할 때는 타입 이름 뒤에다가 이 원소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now라는 이름으로 day라는 이넘 타입을 정의했고요. 개별 원소들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케이스, 작성한 케이스가 아닌 거를 넣으려고 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되죠. 이처럼 열거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값만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넘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넘 타입을 사용할 때는 아마 스위치와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와 사용할 때 한번 사용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이용하죠. 스위치 안에 조건으로는 이넘 타입을 넣었습니다.
타입에 대한 정보가 살아있다면 이넘 타입에 대한 이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아까는 day에 am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됐었는데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여기 스위치에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개별 케이스에서는 day를 생략하고 만들어도 됩니다. 물론 넣어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스위프트 2까지는요. 개별 케이스에 대한 이름을 대문자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스위프트 3에 오면서 이제 물론 대문자로 해도 되지만 스위프트 3에서는 이렇게 소문자로 사용하도록 컨벤션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넘 타입을 선언하면서 개별 원소마다 타입을 선언하고 그 타입에 맞는 값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넘을 정의하면서요. 개별 원소마다 정수형 값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작성 방법은 이제 케이스에다가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인티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0부터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캣은 0이 되고요. 일부러 값을 부여했죠. 다른 값으로 하게 되면 그 값이 대입이 됩니다. 독에는 그 다음 값 1이 되고 아도에는 2라는 값이 부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넘 타입에 있는 개별 원소마다 타입을 부여하고 타입에 맞는 값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타입 외에 타입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자동으로 증가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수동으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라는 이넘 타입의 각 개별 원소 타입은 스트링이 되고요. 폰이라는 이름의 원소에는 휴대폰이란 값이 부여가 되어 있고 패드라는 원소에는 패드라는 이름의 값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넘 타입의 원소 타입을 작성했다면 로우 밸류를 이용해서 그 값을 얻어오거나 혹은 값에 의해서 이넘의 원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입니다. 정성 타입, 인티저 타입으로 원소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밸류에 0을 넣어서 0에 해당하는 이넘의 원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을 넣을 때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넣을 수 있죠. 없는 원소에 대한 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닐이 반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우 밸류 중에서 이넘의 원소를 얻어낼 때는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펫의 옵셔널 타입이 돼요. 반대로 이넘의 원소를 만들었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로우 값을 반대로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0이었다면 숫자 0이 되고요. 만약에 스트링 타입이었다 그러면 스트링에 해당하는 그 값이 반환됩니다. 이넘 타입에도 이제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넘 타입의 프로퍼티를 만들 수가 있는데 프로퍼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장 프로퍼티와 계산 프로퍼티가 있죠. 그 중에 계산 프로퍼티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펫이라는 이름의 이넘이 있죠.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캣과 독 각각 0, 1이 부여가 될 겁니다. 프로퍼티를 만드는데요. 프로퍼티를 만드는데 저장 프로퍼티는 이넘 타입 만들 수가 없고요. 계산 프로퍼티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프로퍼티 만듭니다. 캣 준영이 되겠습니다. 셀프를 이용해서 캣일 경우에는 고양이를 반환하고 독일 때는 강아지라는 글자를 반환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산 프로퍼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만들 수 있습니다. 메소드는 우리가 많이 해봤죠.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서 반환 타입의 스트링인 메소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넘에서 하나의 원소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서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고요. 혹은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체 혹은 이넘 이용해서 타입을 정의하는 걸 보고 있죠. 물론 클래스도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내는 거가 됩니다. 이런 타입을 정의할 때 타입을 정의하는 위치가 다른 타입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클래스 내부에 구조체를 만들 수 있고요. 클래스 내부에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조체 내부에도 구조체도 만들 수 있고 구조체 내부에 이넘 타입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렉탱글이라는 구조체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이즈라는 이름의 또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타입 내부에, 즉 구조체 내부에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내부에 만든 타입은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만들면 돼요. 겉에 만든 타입은 렉탱글이 되고요. 그 내부에는 포인트 타입. 렉탱글 안에 있는 내부에 만든 사이즈라는 타입. 이런 형태로 타입 내의 타입, 중첩 타입을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첩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구조체와 이넘 타입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를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myStruct라고 지을 거고요. 프로퍼티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면 구조체 객체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프로퍼티 값도 초기화시켜주는 생성자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번엔 이니셜라이저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초기값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엔 파라미터가 없는 방식으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 밸류에 대한 초기값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자동적으로 프로퍼티를 초기화시켜주는 생성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조체에 대한 이제 초기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 동작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봤고요. 호출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이 함수를 좀 수정해 가지고요. 구조체에 있는 프로퍼티를 변경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1 증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컴파일에서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구조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의 값을 바꾸는 메소드는 앞에 뮤테이팅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픽스 가게 되면은 앞에 뮤테이팅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바로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 만들어야지 값이 변경이 됩니다. 진행해 보면은 10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체를 한번 작성해 봤고요. 클래스와의 차이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거를 또 다른 참조로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값을 200으로 바꾸면 나머지 하나의 밸류 값은 뭐가 될까요? 출력해서 보면은 10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같은 경우는 하나로 대입하게 되면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에 비해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다 0이겠죠? 하나의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C1의 값을 100으로 바꿨는데 C2에 있는 밸류 값은 뭐가 될까요? 출력해보면 여전히 100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객체는 두 개의 C1과 C2는 하나의 객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과 밸류 타입에 있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퍼런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ARC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크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선언합니다. 이번엔 프로퍼티를 뭘로 만들 거냐면 구조체를 가지고 만들게요. 만들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게 됩니다. 왜냐? 구조체는 ARC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와 구조체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보고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넘으로 만들고요. 만약에 케이스 이런 형태로 이넘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day.am, day.pm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각 원소마다 타입을 주고 싶을 때는 뒤에다 콜론 이용해서 타입을 작성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am에는 0이 들어가고 pm에는 1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타입을 줬을 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타입.am에는 am이 들어가 있는 이넘1이 있죠? 여기에는 로우 값을 출력하게 되면은 그 로우 값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요. 데이를 만들면서 로우 밸류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1, 1번 넣게 되면 얘는 PM이 되겠죠. 그래서 PM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넘을 정의하고요. 개별 원소에 대한 타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넘을 정의할 때는 이넘에다가 데이라고 해서 만듭니다. 각각 원소를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M, PM.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AM에 가진 원소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넘 타입에 대한 이름까지 작성해야 되는데요. 타입에 대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데이라는 이넘에 대한 이름 없이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이 2로 만들었을 때 이번에는 케이스에 걸려서 PM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넘 같은 경우는 원소에 대해서 값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입을 작성하게 되면은 각각의 값이 대입이 됩니다. AM에는 기본적으로 0이 될 거고요. PM에는 1이 될 겁니다. 이 값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원점 로우 밸류 통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원은 AM이죠. AM에 해당하는 값 0이 출력이 됩니다. 0이 얻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로우 밸류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0, 1 두 개의 값을 넣어야 되고요. 1을 넣게 되면 PM이 얻어지겠죠. 2를 넣게 되면은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포 같은 경우는 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우 밸류를 통해서 얻게 되면은 얘는 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의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와 이넘 타입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체와 이넘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본 구조체였습니다. 구조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구조체를 통해서 객체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구조체 내부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초기화 방법을 살펴봤고요. 구조체 내부에 작성한 값을 바꾸기 위해서 뮤테이팅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와 구조체 어떤 차이가 있나를 살펴봤죠. 비슷한 점, 그 다음에 어떻게 차이가 나나, 레퍼런스 타입으로 클래스와 밸류 타입으로 구조체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넘 타입 봤습니다. 이넘 타입을 정의하고요. 이넘 안에 어떤 열거형을 가지나 개별 원소들을 정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원소별로 타입을 작성했고 이넘 타입 내에도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만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내부의 타입을 정의하는 중첩 타입을 알아봤죠. 타입을 정의하고 거기서 어떻게 접근하고 객체를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체와 이넘 타입에 대한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